있다. 그런 분들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같이 지혜를 좀 나눠보자 이런 모토인데요. 오늘은 정말 그야말로 이걸 잘 배워놓으면 인생을 전체적으로 돌아봤을 때 뭐 55억이 문제겠습니까? 550억, 55조도 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으신 분을 초대했습니다. 자, 바로 이 책,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드립니다 라는 책을 쓴 복주환 작가님, 복주환 저자님을 모시고 오늘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제가 이렇게 얼핏 소개를 드렸는데 네. 자기가 본인이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고 하면 되죠. 네, 네, 저기. 네, 안녕하세요. 카메라. 예, 저는 생각을 정리해드리는 남자 복주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각 정리한 분야에 대해서 성실하게 글 쓰고 또 강의하고 또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쓴 책은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드립니다이고요. 2017년도에 생각 정리 스킬, 그리고 2018년도에 생각 정리 스피치, 그리고 생각 정리 기획력 2019년도에 이제 출간을 했습니다. 기업과 대학 등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열심히 이 생각 정리가 필요하시는 분들을 이제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정산뉴스처럼 지금 예. 한두 번 해본 거 아니죠? 그냥 외우고 있는데요, 거의? 달달하게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예. 이 생각 정리 스킬이라는 게 정말 뭐랄까 확 이런 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전에도 뭐 정리 스킬, 집안 정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 네네. 집안 정리 컨설턴트 이런 분들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정리를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할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건가요? 두 가지를 이제 다 한다고 보시면 네. 되는데요. 사실 이제 공간 정리 컨설턴트도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직업 중 하나잖아요. 네. 눈에 보이는 공간을 정리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 돕는다거나 쓰레기도 이제 버려드리고 공간도 재배치해드리는 건데 사실 이 보이지 않는 생각 정리가 이 공간 정리만큼이나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고 네. 계속 사라져 버려요. 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고 이젠 쓸모 있는 생각을 더 쓸모 있게 만들려면은 이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생각 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더 잘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못 하신 분들은 옆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하나씩 선생님 저 하나하나씩 떠먹여주고. 그래서 네.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젠 방법을 스스로 터득했다면 그 이후에는 스스로 생각 정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원리를 알려드려서 잘 하실 수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젠 책도 썼고 유튜브도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원리나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알려주지만 그 이후로는 예, 교과서 삼아서 책을 보면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도 있고 피터 파커님은 오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오. 안녕하세요. 오호, 이게 뭐야? 뭐 이런 걸 수도 우와 이런 걸 수도 있고요. 네, 좀 더 진행해 보면 알겠죠. 예. 여기 보면 지금 그러면 보니까 책 저자라기보다는 네. 강사로서의 정체성이 더 네. 강하신 거죠? 네, 네. 강사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뭐 연 250회 이상 이제 기업에서 연 250회면 휴일을 빼면은 300일 중에 네. 거의 하루에 네. 뭐 많으면 2번씩 네. 강의를 하고 네, 뭐 연간 교육도 진행을 굉장히 많이 네, 하고 네. 있고요. 또 생각 정리 이 클래스라는 곳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또 아카데미 형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업 초청 강의도 많고 예. 그다음에 스스로 본인이 하는 그런 강의도 있고 그 네. 클래스도 있고 네. 네. 그래서 250회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저도 네. 코로나 이후로 이제 큰일 났다. 갑자기 이제 오프라인 교육, 즉 대면 교육을 하지 못하면서 진짜 이 강의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한 6개월 정도, 한 1년 정도 이젠 강의가 확 줄어들었잖아요. 하루에 막 취소 전화만 막 5번씩 오고 막 그래서 위기의식을 막 느꼈는데 그러던 찰나에 이 생각 정리 스킬을 활용해가지고 네. 제 생각부터 이제 정리한 결과 현재는 이제 큰 대형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네. 교육 콘텐츠도 굉장히 많이 촬영을 했고 또 자체 사이트도 이제 만들었고 자체 소프트웨어도 개발 중이고 해서 이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지금은 이전만큼이나 많은 강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진짜 온라인상으로 하니까 시간은 더 많아지고 그렇죠, 좋죠. 예.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전만큼이나 이제 다시 활동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간 플랫폼이 일단 유명한 곳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휴넷, 휴넷, 클래스 101, 클래스 원어, MKYU, 네. 멀티캠퍼스, 김미경 강사님이 하시는 MKYU, 예. 네네. 뭐 윌라. 율다도 예, 국내 이제 대형 플랫폼에서는 다 이제 휴넷 같은 경우에
조영탁 대표님은 저 여기 나오신 적 있어요. 아, 네, 네, 네. 두세 달 전에 나오셨는데 네. 이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행복병영, 피터 행복병영. 파커님께서는 클래스 101에서 봤다고 하시네요. 예, 이미 반갑습니다. 보셨다고 합니다. 저희 지금 촬영은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홍대점에서 촬영 중입니다. 저희 늘 아시겠지만 여기서 촬영하면 이 언급을 꼭 해야 되거든요. 세 번 해야 됩니다. 세 번. 그렇군요. 한 번 했으니까 두 번 남았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숙제라고 하는데요. 네. 숙제를 하나를 했고요. 그러면 그런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강사로서의 어떤 전환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했는데 이제 디지털 쪽으로 좀 더 많이 하신 거네요. 확실히 이제 비대면이 이제 아주 익숙해졌고 네. 또 이렇게 좀 커질 줄 몰랐거든요. 사실 비대면 강사, 즉 온라인 강사는 흔히 이제 학원 강사분들이 많이 하시는 건 줄 네. 알았어요. 근데 이젠 학원에서 배우는, 그러니까 즉 청소년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인 교육 시장도 굉장히 커졌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생각 정리 스킬이 이제 하나의 교육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교육을 찾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강사를 굉장히 오래 하신 건데 하시고 잘 하시고 지금 점점 커져가고 계시는데 네. 처음부터 사회생활을 강사로 시작을 한 거예요? 아니면 회사원이나 뭐 다른 걸 하다가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신기한 건데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강의를 먼저 하게 되었어요. 음. 근데 강사도 강사가 되어야겠다 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네.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 정리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생각 정리를 처음부터 막 잘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못했는데 잘하는 방법을 알게 됐고, 잘하게 되면 막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생각 정리 이거 해봤는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면서 주변에 알려주다가 잘난 척하고 싶어서 막 그렇죠, 얘기하다가 그렇죠. 나도 됐는데 너도 돼, 너도 돼 이렇게 되다가 막 교수님들께 알려드렸는데 교수님들도 돼.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그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교육을 먼저 해봐라 이렇게 해서 재능 기부 형식으로 교육을 했는데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던 것이 막 선생님들 사이에서, 뭐 학원 원장님들 사이에서 막 입소문이 나게 되면서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제가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휴학을 딱 하고 나서 네. 이제 사업자 등록을 이제 딱 내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 교육을 할 때 돈을 받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겠구나. 대학생 때 돈 맛을 좀 보신 거네요. 그렇게. 네, 네. 그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너무 신기하게 시작했어요. 그러면 와 진짜 대학생 때 사실은 이 네. 학습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네. 이게 또 중고등학생들 대상이라기보단 약간 성인들 대상인 거잖아요. 네, 학습자들보다 나이가 어리거든요. 맞습니다. 보통 그럼 학습자들이 지까짓게 뭘 알아? 약간 이런 시선을 가지고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처음에는 네. 강의를 할 때 뭔가 소통을 하고 네. 와 즐긴다라기보다는 하루하루가 씨름을 한다라는 그쵸. 생각을 가지고 네, 네.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성인 대상으로 바로 교육을 하긴 실제로 쉽지는 않아요. 네. 이게 차근차근 이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청소년 교육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청소년 교육 중에서도 일산의 한 대안학교, 대안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교육을 한 1년 정도 진행을 하다가 이제 공교육 시장에 들어와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교육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대학에서도 불러주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올라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성인분들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하게 됐죠. 그 나이가 들어가면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고 경험이 쌓임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온 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사실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나이를 절대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프로그램에 가서 신사임당님 채널에 네, 네. 나가서 이제 제가 저한테 나이가 혹시 몇이에요? 그런데 30대 이제 중반이 이제 막 다 네. 돼가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저 공개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나이를 공개하면은 이 학습자분들이 너무 어리게 생각, 별로 안 어린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진짜 나이가 이제 들었구나. 너무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얼추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이 일을 한지.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참 이제 앞만 보고 달려다 보니까 나이를 네. 잊고. 짱 여사님이 진짜 동안이신데 그래서 일부러 양복 입으시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기업에 강의를 가면 뭐 부장님들 이렇게 있으면 네. 부장님들보다 나이가 많을 수는 없거든요. 강사분들이. 그럼요. 네. 그 초반에 이제 들어왔을 때는 신입사원 분들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도 되게 많았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젠 중요해지는 게 실력이고, 그 주어진 시간 동안 기업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평가를 받거든요. 네. 교육을 열심히 하고 딱 끝나자마자 종이가 돌아가요. 체크 아시죠? 알죠. 거기서 만약에 점수가 조금이라도 낮게 나오면은 이제 더 이상 강의 기회가 이제 없어지는 건데, 네. 거기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정말 학습자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인기가 점점 많아지면서 많은 지금은 이제 정말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예.
본인 스스로 인기가 많아지는 걸 느끼시는군요. 그 인기라는 거 자체가 이제 요청을 하는 분들이 많고 기존의 고객사에서 이제 1년, 2년, 3년, 막 5년까지도 계속 맞아요. 연속으로 교육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게 네. 사실 이렇게 페북이나 인스타 보시면 자기 홍보하는 강사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들 너무 좋았다고 막 이런 공개하면서 하는데 그 보면 네, 그걸 2번, 3번 계속 하느냐 아니냐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다 잘하는 사람인데 네. 실제로 한 번 불러준 데서 2번, 3번, 4번 계속 부르는 게 훨씬 더 진짜로 인정하고 있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오래 하시면은 진짜로 인정받는 강사이신 것 같네요. 근데 그것도 이젠 그 교육도 제 직급과 이제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처음엔 신입사원 교육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과장, 그다음에 임원급 이렇게 이제 계속 올라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진짜 이 교육이 직급과 상관없이 또 직무와 상관없이 진짜 필요한 교육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 직급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신입사원, 과장, 부장 아니면 임원 네. 이 각각이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이 교육자들의 특징? 교육자들의 좀 다른 특징? 아니면 일단 네. 다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이 돼 가지고 자기가 앉아 있는 거잖아요. 취업이 돼서 네, 그러면 네, 네. 막 뭐든지 해라 그러면 되게 의욕적으로 할 것 같고 근데 막 그것도 그렇거든요. 이제 연수 기간에 따라 다른데 네. 첫째 날이나 둘째 날은 정말 이런데 이제 마지막 날 정도 되면은 그 안에서도 이제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이제 조금 그런데 근데 확실히 이제 진짜 의외로 이제 임원분들이 되면 될수록 교육 태도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임원분들이 교육 태도가 되게 좋아요. 더 좋죠. 더 좋으시고 더 집중도 해주시고 더 학습도 더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고 근데 이제 교육 주제가 좀 다르죠. 신입사원분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생각 정리라도 이제 뭐 이해하는 거, 경청하는 거,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스킬들에 대한 측면을 좀 다룬다면은 임원분들은 전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전략하고 또 기획 같은 거 하는 방법들 이런 어떤 주제들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교육하는 그런 난이도도 좀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도 공감하는 게 임원들은 다 뭐 건방지게 뭐 이런 거 TV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네네. 임원 같으면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과장, 부장에 승진할 때 다 잘리고 네네. 정말로 그런 태도 좋고 그러신 분들이 임원이 된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누구보다도 사실 학습 태도가 좋을 때가 많거든요. 정말 학습 태도가 좋았던 분이 누구셨냐면은 네. 제가 법무연수원에서 검사분들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한 2, 3년 정도 가량 계속해서 했었거든요. 네네. 1교시 교육을 했었어요. 검사분들 같은 경우도 교육 태도가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건 예상외네요, 진짜. 사건 요약과 마인드맵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했었는데 네. 이런 디지털 마인드맵이란 이런 새로운 툴들을 배우는 것도 되게 많이 있었고 질문도 되게 잘 해주셨고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교육을 했었던 질문은 원래 검사님들의 특징 아닙니까? 네. 이름이 뭡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취조를 하는 그런 질문보다는 이제 배움을 위한 질문을 또 잘해주시더라고요. 비키어로님께서 강의를 실제로 들었는데 강사력뿐만 아니라 겸손함도 갖추시고 심성도 너무 좋으신 복주환 강사님 와.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심어놓 오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진짜 감동이에요. 고맙습니다. 네. 와. 강사력, 겸손함, 심성 해가지고 와. 트리플 칭찬을 다 해주셨네요. 와, 이거 진짜 감사드려요. 지금- 감동이네요. 이번에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드립니다. 이 책을 내셨는데요.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책이 먼저 나온 건 아니고 강사를 하면서 그런 스킬들을 정리해가지고 책을 내기 시작을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게 진짜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네. 사실 이 생각 정리라는 것 자체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는 네. 사람들이 너 생각 정리 배웠대 누구한테 복주한테 배웠대 그럼 책이 없었을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요즘 명상 배우니? 마음 비우는 거 생각 그런 거는 정리예요. 뭐하러 배워 돈 주고 배워 그러네요. 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 정리 스킬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제 첫 책을 냈을 때 파란 색깔 표지거든요. 네. 그 표지가 사실은 명함이었어요. 명함. 사람들한테 이런 실체가 있는 거다. 스킬이라는 걸 이제 해가지고 명쾌하게 생각하고 정리하고 말하는 방법이라는 그런 어떤 주제를 딱 담아서 이거는 비즈니스 기본 중 기본 스킬이다. 요가와 다르다. 다르다. 네. 그래서 생각 정리 스킬이라는 책이 나오기 전까지 생각 정리는 진짜 많은 분들이 버리는 측면의 생각 정리. 이거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단순히 메모하는 방법만 알려주는 교육이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생각 정리 스킬 시리즈가 이제 4권이 출간되고 많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생각 정리 중에 만드는 측면의 생각 정리가 있고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생각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이구나.
그래서 이제 강의로 이제 시작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 생각 정리 스킬이라는 이 단어 키워드를 잘 선점하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맞아요. 이거 하면 딱 생각나게. 그래서 책을 내셨는데 이게 그럼 몇 번째 책인가요? 네 번째 네 번째 책입니다. 책이에요. 예. 그 전에 책들이 생각 정리 정리 스킬, 스킬, 생각 정리 스피치, 생각 정리 기획력. 생각 정리 시리즈로. 네. 네. 그럼 이건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드리면 그 시리즈에서 살짝 조금 달라진 거긴 하네요. 네, 달라졌고요. 네. 많이 또 업그레이드도 됐고요. 네. 생각 정리 스킬이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책을 처음 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 정리라는 것은 우리 일상과 업무에서 꼭 필요한 주제인데 네. 왜 생각 정리를 책으로 배우려고 하면 음. 강의로 들으려고 하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즉, 뭐 생각 정리하면은 옛날에는 이런 거죠. 로지컬 싱킹, 논리적 사고. 앞에 맥킨지에서 맥킨지, 그거 꼭 예. 듣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례들이 다 이제 뭐 일본 사례, 미국 사례, 그러니까 외국 사례들이 많았고 또 기업 중심의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았고 로직트리, 마인드맵, 만다라트, 뭐 브레인스토밍 이런 툴들을 우리가 사실 일하면서 한 번쯤은 다 접근했잖아요. 네. 근데 왜 사람들이 사용을 못할까? 이건 분명히 방법과 원리가 있는데 이런 원리들만 정확히 알려드리면 진짜 이 툴들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눈높이를 정말 입문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든 그 책이 바로 생각 정리 스킬. 그러니까 그 전에도 보면 사실 그 전에 되게 유행했던 책이 바바라 민토의 맞아요. 논리의 기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수요는 늘 있었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한국 사람이 한 거라기보다 뭐 맥켄지에서 뭘 맞아요. 했다, 네. 외국 사람이 어디서 뭘 했다 이런 것들에 좀 너무 과도하게 신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예시들이 전부 다 외국 사례들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문화도 좀 안 맞고 뭐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생각하는 걸 싫어하고 네. 생각하는 거 귀찮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 정리 배우려고 하다가 생각 정리를 더 싫어하게 그거를 네. 해결하려고 이제 네. 책을 썼고 두 번째 책 생각 정리 스피치는 이 말하기와 글쓰기의 본질은 결국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아닌가. 이거 아주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책이 없었어요. 그동안 뭐 스피치하면 발음, 발성, 제스처, 목소리 발음.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런 비언어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중요하지만 생각을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1분 만약에 주어졌을 때 머릿속 생각을 빠르게 정리하는 거, 1시간 주어졌을 때 대본을 작성하는 거 그런 방법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은가 해서 생각 정리 스피치에서 딱 냈는데 그때 당시 한 1,800여 권 정도 책 중에서 다 지금까지도 이제 스피치 분야 1위를 오. 하고 있어요. 은근히 심성은 좋으신데 자랑은 많이 하시네요. 어필을 해야지 아시는. 보통 강사님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정말로 제 친구가 외국계 회사 임원이 하나 있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접하러 들어온 친구들이 외국계니까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영어에만 신경 써서 내용을 신경을 안 쓴대요. 그 자기 생각이 정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스피치 자체를 저걸 한국말로도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영어로만 표현만 잘하면 된다 생각을 하는데 무슨 내용을 할 것인가 훨씬 더 중요하다. 맞아요. 논리 정연하게 생각을 정리해서 네. 전달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생각 정리 스킬이 사실 저는 이 책을 보고 막 그러기 전까지도 예전에 좀 오래전인데 제가 한대부고 네. 애들이 자기주도 학습 뭐 그런 걸 해서 입학생 애들 대상으로 뭐를 해달라는 걸 받았어요. 네. 와 그런 거 아시죠? 대강당 대강당에서. 체육관에서 맞아요. 500명 막 이렇게 있고. 맞아요. 와 코로나 전에 엄청 많았잖아요. 네. 그런 큰 행사들. 이걸 하는데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일단 그런 행사 자체도 부담스러웠지만 아니 자기주도 학습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한다라는 게 이게 자기주도가 아니잖아요. 네. 완벽하게 타인 주도인데 심지어 뭐 볼펜도 이런 색을 써가면서 뭘 해라 이런 것들이 자기주도 학습의 이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저는 네. 이거를 지금 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네.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학창 시절에 공부를 이렇게 못하던 편이셨나요? 잘하시는 편이셨나요? 못하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되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이제 보통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어린 시절에 이거를 자기주도 학습하는 걸 누가 알려주셨나면 스스로 좀 터득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알려주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가 뭐 재미있거나 아니면 공부를 잘하려면은 그 기간 중에 스스로 이제 터득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즉 암묵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내가 할 때는 되게 당연하고 이게 되게 쉬운 부분일 수도 있고 이거 당연히 공부를 할 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굳이 근데 이거가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것조차 안 되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저 이제 생각 정리다 보니까 생각 정리와 자기주도 학습과 이제 관련성을 좀 말씀드리자면 네. 결국 생각 정리는 학습 측면에서 배우고 익히는 건데 스스로 계획을 하고 스스로 시간 관리를 하고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생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은 학습이라는 게 인지 잘 받아들이고 그걸 기억하고 이해하고 그쵸? 그거를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서 표현까지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방법만 알고 있어도 되는 부분들이 참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원래 잘하지만 공부가 좀 어렵거나 방법을 몰라가지고 못했던 분들에게는 자기들도 학습하는 방법들을 잘 알려주면은 그다음부터 잘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죠. 뭐 학습으로 예를 들자면 비문학 같은 거를 읽는데 네. 비문학이라는 게 사실 자기가 글을 읽는 거잖아요. 네, 그럼 넌 어떻게 그걸 잘 알아? 그럼 그냥 읽히는데? 그쵸.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자기의 스킬이 있는 거인 그쵸. 거네요. 그러니까 공부를 암묵지로.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청킹화, 그러니까 분류하는 그런 방법들이 네. 나도 모르게 막 됐거나 근데 그거를 이제 설명은 못 하는데 자기는 갖고 있는.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은 저도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을 되게 많이 만났거든요. 한 7년 전이었던가 일산에서 이제 상상길이라는 그런 카페에서 네. 대안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한 적이 있었는데 1년에 한 12번만 복주한 강사를 만나라. 2시간, 24시간 생각 정리하는 방법을 배우면 인생이 바뀐다. 뭐 이런 주제로 제목을 정해주셨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겸손하진 않네요. 교육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했던 게 처음에 이제 이 만다라트라는 그런 툴을 가지고 목표 설정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왜 이게 이런 툴들이 목표 설정이 되는지 어떤 원리가 담겨져 있는지 흔히 말하는 피터 드러커의 스마트 기법 있잖아요. 목표는 스마트하게 세워야 된다. 스페시픽 구체적이어야 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런 원리들을 알려주니까 아이들이 그러는 거야. 선생님 단순히 저는 공부 1등 할 거야. 그리고 나 성적 해가지고 나 뭐 어디 대학 갈 거야. 막연하게만 생각했는데 막연했던 생각이 이런 툴들을 활용하면서 구체화가 이루어지니까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데 잘하는 학생들은 딱 내가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 그런 방법들을 암묵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있거나 아니면 이게 전략을 이제 빨리 세우는 거예요. 근데 못하는 친구들은 이거 지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네. 사람이 불안해지잖아요. 두려워지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제 멘붕이 와요. 근데 이런 어떤 툴들을 활용해서 특히 이 목표 세울 때는 만다라트라는 툴을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네. 81칸을 이제 채워 나가면서 생각이 이제 구체화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하다 보면은 생각의 지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참고로 만다라트가 이렇게 가운데 키워드가 있으면 그 옆으로 하나 있고 퍼져나가는 퍼져나가서 그 칸을 채우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넘어가지고 네모를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드는 그런 거죠. 맞습니다. 네. 흔히 이 표 채우는 방법이라고 해요. 네. 빈칸 채우기. 네. 인간은 빈칸이 있으면 채우고 싶은 심리가 생기거든요. 그 심리를 네. 활용해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아이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요, 같이 생각 정리하려고 하면은 생각 정리하자라고 말하면은요, 선생님 생각이 못하죠, 없어요. 못하죠. 안 할래요, 네, 막 네. 이래요. 근데 게임 형식으로 자, 지금부터 목표, 너가 원하는 대학 가운데다 적어. 이걸 가기 위해서 8가지 칸에 너가 해야 될 일들 한번 적어봐. 뭐 운동, 국어, 공부, 영어, 수학, 뭐 이렇게 사회 뭐 계획.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그 방법에 대해서 너가 알고 있는 것을 지금부터 시간 줄 테니까 10분 동안 한번 적어봐. 예를 들어서 뭐 운동하는 거야.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뭐 운동을 한다. 집중력 운동한다. 그러면 헬스를 간다. 뭐 달리기를 한다. 줄넘기를 한다. 이런 건 적을 수 있잖아요. 모르는 네. 게 있으면 지금부터 인터넷 검색해서 운동 잘하는 방법을 찾아봐. 시간 더 줄 테니까 운동과 관련된 책을 한번 서점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한번 읽어보고 그런 팁들을 한번 적어와봐. 이렇게 좀 방법을 쉽게 알려주면은 아이들이 재미있게 목표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다이어트를 한다. 네, 그러면 어떻게 뭐부터 하지가 아니라 네, 다이어트를 하는데 네가 그럼 운동을 해야 돼. 그럼 운동을 어떤 걸 할지 지금부터 한번 생각나는 걸 적어봐. 네. 그러면 달리기가 나왔으면 그 달리기를 그럼 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더 적어봐. 쪼개고 쪼개는 거예요. 아, 네네. 쪼개면 쪼갤수록 보이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거는. 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제가 기업에서 그 한 기업에서 이제 할로윈 파티 네. 기획을 했었어요. 그 롯데월드에서. 그래서 기획자분들이랑 기획을 했었는데 할로윈 파티 기획하면은 뭐 하루 종일 막 걸릴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런 만다라트라는 툴을 전지에다가 딱 그려놓고 팀원분들이랑
그 할로윈 파티를 어떻게 하면은 잘 할 수 있을까요? 뭐 낮에 한다, 뭐 밤에 한다, 아니면 뭐 준비물, 뭐 장소, 대상, 막 이렇게 주요 키워드만 딱 적어놓고 자, 지금부터 30분 드릴 테니까 아이데이션 해보세요 하면은 진짜 그 빈칸 채우는 심리, 그 게임하는 것처럼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빙고 이렇게 빙고 맞추듯이. 게임 하듯이 네,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재미가 붙어버리면 아시죠? 몰입하게 되면 시간 간 줄 몰라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좋아 좋아 이렇게 얘기하다가 네네네. 그 정말로 빵 터진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할 때 목표 설정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좀 성공 사례가 있었고 또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콘텐츠 중에 교과서 만드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네. 그 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반응이 아주 괜찮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교과서 예를 들어서 뭐 이순신 장군이다 하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이 책에 써여 있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렇게 읽는 형태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디지털 마인드맵 또는 마인드맵이라는 프로그램에 이순신이라고 적어요. 그 다음에 이순신에 관련된 카테고리를 딱 나열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업적이라든지 생애, 그 다음에 그 이순신 장군의 가족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한 10개 정도 적어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아는 것은 아는 대로 이렇게 연상하면서 적고 모르는 것은 또 인터넷 검색하거나 책을 보거나 정보를 내가 검색하듯이 네. 찾아가지고 한번 붙여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가지치기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은 이것도 또 게임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 이게 그냥 자 생각 정리합시다가 아니라 어떤 미션을 주고 네. 자 이 미션대로 뭐 칸을 채워봐 아니면 가지치기를 해봐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나의 생각이 정리되는 그런 그쵸. 스킬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네네. 단순히 그냥 가지쳐봐 이러면은 그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책을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드립니다에 대한 책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리해봐 그러면 정리가 잘 안 돼요. 네. 근데 질문하는 방법도 아주 상세히 알려드려요. 질문은 주어, 육하원칙, 동사순으로 합치는 거다. 이렇게 스킬을 알려드려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 이거 줄이는 생정에는 언제 읽을까? 생정에는 누구를 위해 쓰였을까? 생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거기 그 질문하는 방법을 가지 이렇게 붙이면서 생각이 막 확장이 돼요. 아 근데 얼핏 듣다 보면 약간 근데 좀 도식적으로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약간 문제점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흔히 이제 생각 정리를 하다 보면은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생각 정리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서술형 형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줄글 형태로 써나가는 방식. 그냥 자기 생각을 일기 쓰듯이 뭐 이렇게 적는 그런 예. 거죠. 네. 두 번째가 개조식이라고 해서 목차 형태로. 그렇죠, 목차요. 네. 세 번째가 이제 도식화, 도해와 그림 형태로 뭐 마인드맵 그리거나 아니면 그림을 아예 그려버리거나 비주얼 싱킹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세 번째 도해화하는 방법, 도식화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해드리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이 도식화를 해서 개조식을 만들어야 되고 뼈대를 잘 만든 다음에 네. 살을 붙이려고 뼈대를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들을 이제 다 알려드려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서술식으로 내 생각은 어때라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그걸 잘하는 사람은 사실 이게 필요가 없고 네. 그것들이 좀 서투신 분들은 그런 기초적인 걸로 이런 스킬들 도식화부터 시작해서 그 도식화에서 퍼져나가는 것들까지 이렇게 하는 걸 지향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서술식 형태의 생각 정리는요 누가 안 알려줘도 이미 우리가 하고 있어요. 글 쓸 때 막 적잖아요. 근데 이 방법이 좋은 점은 내 생각을 계속해서 끄집어낼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무의식에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써놓은 정보를 서술식 형태로 보게 되면 수많은 정보를 단시간 내에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핵심이 잘 안 보여요. 그 정리를 잘 못하시는 분은 다른 사람들의 핵심도 잘 파악을 주어 못하시더라고요. 파악도 잘 못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핵심도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지루하대요. 뇌에서 되게 지루하게 느낀대요. 네. 그래서 이 서술식 형태와 도식화하는 그런 방법들, 도해식 형태 이런 부분들을 그 개조식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제 다 알고 있으면 서술식을 보더라도 이걸 개조식으로 만들 수 있고 목차 형태로 만들 수 있고 네. 또 목차 형태를 결국 잘 만드는 사람들은 그 핵심이 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걸 도식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그러면 해드리죠. 지금 도식화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도식화를 보면 여기 책에서 세 가지로 나눴더라고요. 네. 지금 이 책에서 네. 트리형, 매트릭스형, 이미지형 네. 이렇게 세 가지 나누는데 각각의 특징들은 또 뭡니까? 네, 이게 사실 다 흩어져 있던 정보인데요. 네. 이 도식화라는 것 자체가 일단 매트릭스형과 그다음 트리형 이 두 가지를 일단 이해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네. 매트릭스형은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던 만다라트처럼
빈 칸을 채워 넣는 형식의 네. 생각 정리예요. 기본적으로 엑셀처럼 엑셀. 뭔가 네모칸이 네. 착착착 되어 있는 게 매트릭스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스왓 기법 이런 거 할 때도 네. 이렇게 사사분면 딱 네. 그려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바로 이제 매트릭스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방사형으로 가면은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지치기 하는 거. 음. 그리고 로직 트리는 오른쪽 계층형으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네네. 이게 로직, 논리의 나무라는 뜻으로 네. 논리적으로 이제 떨어져 나가고 피라미드 스트럭처라고 해서 아래쪽 조직도형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가 이렇게 있어요. 축구 대진표처럼 이렇게 딱딱 올라가지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의 네, 그 네. 그림인 거죠. 예, 여기에 이제 특징은 가지치기가 되기 때문에 세분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런 디지털 툴을 활용하게 되면은 가지를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이거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그래요? 이거 못 보여드려서 아쉽네요. 네.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는 거고, 또 이제 이미지 형태로 생각을 정리하는 거는 졸라맨 같은 그런 형태 있잖아요. 그렇게 욕하신 이제- 거 아니죠? 예. 졸라맨이나 아니면은 원이나 세모나 네모 네. 등, 그리고 화살표 같은 것들을 연결 지으면서 우리가 흔히 회의 같은 거 할 때 A가 있어, B가 있어, A와 B의 관계는 이렇게 되고 B와 C의 관계는 이렇게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을 정리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뭐 여기서 화살표로 이렇게 갔다가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딱 정리가 되는 맞습니다. 그런 형태. 네. 네, 그러니까 결국 그림으로 정리를 하지만 논리적인 흐름을 생각하면서 논리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그림을 이제 그리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아,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옛날에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고3 때 네. 저 원래 계획 같은 걸 절대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네. 고3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오늘은 몇 페이지까지 뭘 하고 뭐 영어는 뭐 하고 다 계획을 세워요. 그걸 한 30분 계획을 세운 다음에 딱 하는데 보통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예. 그래서 거의 계획 세운데 30분이 들어가니까 시간이 맞아요. 뭐 계획 세우는데 시간이 더 들어 이렇게 하면서 한 달, 두 달 하다가 안 했거든요. 그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네. 어제 못했던 거를 오늘 하려면 또 쌓여. 그러니까요. 점점 쌓여. 나중에 되면은 어렸을 때 학습지 같은 거 이렇게 쌓이듯이. 쌓이듯이. 예, 예. 그럼 나중에 몰아서 하게 되고. 그리고 이 학습지에 쌓일 때 가장 큰 단점은요. 이거를 그냥 하면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쌓인 거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할 건데 그럼 너무 쌓여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안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약간 이런 그 시간도 좀 많이 들어가고 이런 식의 어떤 문제 그리고 미뤄졌을 때 문제도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는 네. 생각 정리를 이제 교육을 할 때 네. 생각 정리만을 강조하지 않고요. 네. 행동의 중요성, 실행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늘 말씀을 드려요. 비율이 2대 8. 네, 가르마처럼 2대 8의 법칙. 이가 생각. 팔이 팔이 실행. 행동.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행동을 잘하기 위해서 생각 정리를 하는 거지 생각이 많아지기 위해서 생각 정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100만 유튜버인 신사임당님 이제 만나가지고 네, 그렇잖아도 아까 여기서 신사임당 채널에서 보셨다고 고고님께서. 안녕하세요. 네네.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신사임당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댓글이 또 있나요? 그렇죠. 계속 너무 댓글에 신경 많이 궁금하네요. 쓰신다. 예. 의식하고 있어요 항상. 엔지님께서는 요즘처럼 복잡한 사회에서 수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사는데 논리적인 사고로 정리하는 스킬 이걸 정리해서 알려주시니 너무 기대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시기도 예. 하셨고요. 이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실행력이 되게 빠른 분들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실행력을 빠른 분들 특징을 보니까 행동이 무지하게 빨라요. 행동이. 그러니까 실행력이 빠른 분들은 행동이 빠른데 네. 그분들의 행동이 빠른 이유가 뭔가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분들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실행력이 되게 좋으신 분들은 생각도 굉장히 빨라요. 생각도 빠르고요. 일단 먼저 생각 없이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네. 보통 의사결정하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생각 정리를 머릿속으로 이제 빛의 속도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2대 8의 법칙. 네. 제가 이제 그거 듣고 되게 공감을 했었는데 자기는 이 생각과 행동의 비율이 2대 8이 좋다. 근데 왜 좋냐면은 이 본인이 이젠 자기는 자아 분열을 했대요. 실제로 이제 생각하는 자아와 행동하는 자아를 나눴대요. 저는 그거 되게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주말에 그 신사임당님은 주말에는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그 평일에는 행동만 한대요. 오전이라면은 오전에만 생각을 하고 오후에는 행동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하는 자아가 결국은 CEO고 행동하는 자아는 직원인데 그거를 이제 두 명이 이제 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해서 표현했거든요. 저는 그 군대에서도 그렇잖아요. 군대에서 우리가 장군이 있고 네. 병사가 있는 이유는 장군 같은 경우는 전략을 세우잖아요. 전략,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병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략 안에서 이제 실행을 하잖아요. 네. 추진을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결국은 생각 정리한다라는 것 자체가 막 기록하고 메모하고 체크하고 여기에만 너무 몰두해버리면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것 네. 같고요. 욕먹기도 딱 좋고 행동에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이제 행동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그런 전략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실행력 빠른 분을 만나봤고 여기 또 이시안의 점심 약속에 위메프 대표님이신 하재욱 대표님 나오신 적이 있거든요. 네. 이분이 정말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 있잖아요. 복조환 강사 그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그분한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바로 보통은 그럼 제가 나중에 연락해 볼게요 그러잖아요. 네. 잠깐만요 하면서 바로 전화를 해서 어떠세요라고 물어봐요. 똑같은 경험했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그분이 지금 40대인데 대표가 됐거든요. 위메프의 대표가 됐는데 네. 저는 그분이 20 몇 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음. 그렇게 항상 행동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그렇게 바로 하냐 그랬더니 이게 나중에 생각이 너무 쌓여가지고 나중에 해야지 그러면 헷갈리고 그러니까 빨리 처리해버리는 빨리 거죠. 처리할 거는 생각할 거리가 없게 그냥 빨리 처리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하고 싶다가 있고요. 하고 있다가 있고 해냈다가 있어요. 네. 저는 하고 싶다는 이제 머리에 있는 거. 음. 그러니까 하고 싶다가 많으면 머리만 커져요. 그리고 하고 있다는 발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하고 있다가 많아야 된다 생각해요. 해냈다가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있다는 과정이고 해냈다는 결과인데 이제 하고 싶다. 뭔가 하고 싶은데 생각만 많다고 해서 그거는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는 그러면 실행 정리 스킬 이렇게 수작으로 어떻게 실행으로 바로 연결할 것인가. 저는 근데 이 책에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았는데 네. 가령 이제 아까 만다라트 하나의 도구만 네, 지금 네.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만다라트라는 도구가 일본의 야구 선수인 오타니 쇼헤이로 인해서 되게 유명해진 하나의 이 도구라고 이제 오타니가 알려졌어요. 지금 이도류로 유명한 그 네, 친구죠. 맞습니다. 예. 고교 시절까지 이제 중학교 때까지 꼴찌까지 경험했던 선수가 네. 고교 시절 단 3년 만에 야구 선수로 막 성장을 근데 지금은 야구 선수가 됐잖아요. 야구 스타가 됐잖아요. 그냥 야구 선수 차원이 아니라 예. 160km의 강속구를 던지면서 지금 메이저리그 홈런 1위. 네. 투수로서도 엄청 성공하고 타자로서도 엄청 성공하고 있죠. 네. 근데 그분이 성공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나 했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감독님이랑 같이 얘기를 했을 때 만다라트 때문이었다. 하나의 이유가 만다라트. 그래서 이제 일본과 한국에서도 되게 유행했던 도구가 만다라트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보면은 그분도 하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고 한번 나도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이제 넣었던 것 중에 하나가 20kg 다이어트를 하고 바디 프로필을 찍어본 경험이 있는데 네. 이것도 실행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만다라트로 한번 계획을 세워봤어요. 실제로 20kg 다이어트를 실제로 본인이 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막연했고 불안했고 인간이요 머릿속에 생각이 되게 많잖아요. 네. 5만 가지에서 7만 가지 이상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80%가 부정적인 생각이고 95%가 어제 했던 생각을 반복하는 거래요. 그러면 쓸만한 생각은 한 3, 4%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네.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거야. 그러면은 나 다이어트 성공할 거야. 나 될 것 같아. 다이어트 바디풀 찍을 거야. 이게 아니라 해서 뭐해? 될까?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이 정리가 안 된 채로 생각만 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그러니까 굳이 하다가 이제 자기 위안을 찾잖아요. 굳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네. 변하지 않아. 않아, 예. 굳이 뭐 내가 지금 행복한 걸 참으면서 굳이 할 필요가 없어. 뭐 그런 지금 식으로. 행복한데 뭐.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그 5만 가지의 생각 중에서 정리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다이어트라는 목표를 중심 토픽에다 딱 넣어요. 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성적이고 긍정적으로 구체화를 막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직접 해보니까 네. 진짜 신기한 게 만다라트 이렇게 쓰면서 다이어트 계획하면서 정말 될까 싶었는데 실행에 옮기고 그리고 체크해 나가면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움직이니까 정말 몸이 만들어지고 바디 프로필 찍었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이 책 지금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 앞에 사진 보이시죠? 실물이랑 좀 다릅니다.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네. 사람들이 한 3kg 정도 다 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샤프하고 딱 했는데 이게 바디 프로필 네. 바로 직후에. 그날 찍은 겁니다. 역시. 네. 오는데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럴 것까지는 아닌데
이런 사진이 남네요. 그래도. 아, 남겼어요. 그래도. 네네. 예. 아니 그런데 지금 그래서 몇 킬로 쪘는데 그 전에는 20kg을 뺐으면 엄청 좀 살이 맞아요. 있으셨네요. 예, 네. 예. 나중에 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과거로 돌아갈수록 점점 이렇게 살이 찌는. 흑역사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예. 저는 그 모습도 좋아하는데 네. 물론 이렇게 이제 생각을 정리를 할 때 음. 이렇게 행동으로 이제 옮겨야 된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네.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책을 읽을 때도 그냥 읽지 않고요. 도서 리스트 있잖아요. 네. 리스트 남기는 그런 메모 이런 것들도 10년 이상 계속 해왔고 일기도 지금까지 써요. 15년 이상 일기를 맨날 쓰고 있고 다 체크리스트. 이제 누구 욕 막 이런 건 처음엔 아니죠? 데스노트 나오거든요. 네네. 진짜 신기한 게 성공하면 두고 보자 뭐 이런 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 나오는데 나중에 그런 것들은 일기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록하는 게 기억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정적인 내용들을 처음에 이제 생각이 많아서 끄집어 쓰는데 나중에 다시 보면은 보기가 싫어요. 아,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전환하냐면은 일기에다가 부정적인 내용 써요. 특히 10여 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진짜 하고 싶은 게 많고 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아버지께서 사업을 일찍 이젠 잘 안 되셔가지고 이거 저런.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당뇨에 위궤양이 췌장.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요? 네, 그래서 그 사업은 안 되시고 건강도 좀 잃으시고 그렇게 되신 거네요. 예, 집에 막 빨간 딱지도 붙고 해서 아. 일찍 좀 돌아가시게 됐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되게 허무하고 인생이 그리고 허망하고 좀 슬프고 그런 상황에서 그게 몇 살 때입니까? 그게 이제 19, 20살 20살. 때였습니다.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막 되는 그런 그 시기네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아버지께서 사업이 잘 안 되셔서 네. 3년 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네. 그때 이제 생각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부정적인 생각. 넌 이제 너 도와줄 사람도 없어. 백도 없어. 그리고 너 뭐 능력도 없어. 음. 근데 너가 뭐 하고 싶은 그 꿈이 많다고 해서 되겠어?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었었거든요. 읽어서 뭐 하겠어? 라는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에 막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아예 처음부터 없었으면 그냥 이제부터 쌓아간다 생각하는데 처음엔 좀 이렇게 좀 가지고 있다가 맞아요. 그걸 잃어버리면 그 허탈감과 상실감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쵸. 네. 또 어린 시절에 아버지라는 존재는 네.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잖아요. 네. 근데 혼자 어머니를 이제 남겨두고 음. 3개월 뒤에 군대에서 오라고 또 연락이 와서 정말 이제 군대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찼을 때 저에게 이제 그 저희 멘토격이었던 교감생님 멘토분께서 저한테 주한이 너가 앞으로 너의 꿈이 저는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그런 레크레이션 강사가 된 게 꿈이었어요. 갑자기요? 수련회 때 예, 중학교 때 그런 분을 보고 자, 3명 뭐 이런 거 맞아요. 이런 거. 예전에 네. 그런 분들이 되게 네. 많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 맞아요. 멋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나만의 콘텐츠를 가지고 글을 쓰는 작가가 되는 게 저의 꿈이었는데 진짜 이게 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교감생님께서 저한테 너가 되기 위해서 방법을 알려주겠다. 단 이거를 매일매일 실천을 해봐라. 그게 그때 당시에 신언서판. 그게 조선시대 인재 등용 기준인데 네. 신 매일 운동해라. 언 매일 책 읽어라. 서 매일 이젠 그때는 한자 공부를 하라고 했어요. 네. 언어 공부를 하고 판 매일매일 일기를 써라. 이 네 가지를 너가 꾸준히 한다면 너의 생각이 바뀔 것이고 행동이 바뀌어서 너의 인생이 차츰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저한테 책을 사라고 5만 원을 이렇게 손으로 쥐어주시더라고요. 어이구.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일반 상식 책 하나랑 노너, 공자의 노너 읽어보려고 가가지고 이제 그 책이랑 다 들고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네. 처음에는 물론 시간이 없으니까 못했죠. 근데 이제 군대에 있다 보니까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져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걸 매일매일 한번 꾸준히 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운동하고 일기 쓰고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좀 써왔지만 근데 책을 좋은 걸 선택하셨네요. 그러면 공자의 논어가 공자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 노력하는 사람. 네. 뭐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읽었던 책 중에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 것일까 네.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그 있잖아요. 그 지금 그 지식인의 서재라고 해서 네. 혹시 아시나요? 지서재 지금 나를 만든 서재로 바뀌었는데 네이버 지식인의 서재라고 해서 예, 한국의 알아요. 이제 작가라든지 네. 예술가라든지 뭐 유명 인사라든지 네. 이분들이 한 10여 년 전에 그거를 이제 추천을 해줘요 책을. 아, 그러면 마치 100대 명반처럼 책 목록이 쫙 나와요. 저한텐
섭외가 안 오던데. 어쨌든 네. 근데 거기에 나온 책들이 너무 명저들이 많았어요. 제가 음. 뭐부터 읽을까 하다가 마침 그때 그게 유행이어가지고 그 아. 목록을 탁 뽑아가지고 왜 보면은 100대 명반 보면 막 들국화, 유재하, 그렇죠. 김현식 나오는 것처럼 막 그리스인 조르바, 월든. 근데 딱 100대 명반에서 김현식, 유재하 나오는 걸 보면 나이가 30대 중반보다 더 아니야. 그 제가 위의 감성인데요, 지금. 20살 때 아버지 네. 돌아가시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가 그때 처음으로 들었는데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아, 네. 기다려줘. 그래서 그때부터 그때 세대의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위로 그 올라가. 위로 올라가서 세대를. 네. 네. 어쨌든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했는데 왜 메모를 생각을 이제 또 관심 갖게 됐냐면은 메모를 안 하면서 운동하고 책 읽고 막 일기 쓰고 하다 보니까 행동만 했잖아요. 네. 생각이라는 게 계속 사라져 버려요. 음. 그러니까 휴가를 갔다 오면은 잠깐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휴가 전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막 3개월 동안 열심히 달리기 했는데 진짜 단 일주일 만에 그 노력 내가 과연 그랬던 사람인가 좀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기록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는데 체크리스트를 계속해서 이제 만들다 보니까 쌓이더라고요. 나의 노력과 흔적들이. 그런 걸 보니까 방황하지 않고 계속 방향을 잡으면서 아직까지도 이젠 계속. 아, 그럼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잘 정리해서 실천으로 연결한 게 아니라 실천이라는 부분을 먼저 막 하다가 이걸 어떻게 좀 잘 더 이제 효과적인 퍼포먼스를 내볼까 해서 생각 정리 스킬까지 쌓기 시작을 한 거네요. 자연스럽게 네.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생산성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네.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책을 많이 읽는데 왜 기억에 안 남지? 뭔가 말을 잘하려고 하는데 기록을 많이 했고 일기를 많이 썼는데 왜 말을 잘 못하지? 네. 이런 어떤 고민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뭐 막스 피카르트의 침묵의 세계, 말 이전에 침묵이 있다. 막 이런 걸 보면서 침묵이란 건 뭘까? 막 이런 어떤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가치,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도 있었는데 그 생각의 중요성, 생각 정리의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각 정리에도 기술이 있지 않을까? 단순히 메모를 넘어서 기록하는 걸 넘어서 뭔가 만드는 측면의 생각이 있지 않을까? 그게 한마디로 나중에 기획이었더라, 기획. 그렇죠. 기획하고 계획하고 설계하는 측면. 아까 외모 얘기 나왔을 때 사진이랑 너무 달라요도 있고요. 장성규 아나운서 닮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피터 파커님께서는 지금도 근데 장성규 닮으셨어요라고. 아,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군요. 되게 많이 듣습니다. 예. 우리 직접 같이 본 적은 본 적은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저는 한번 전화 연결만 해서 아, 그 그래요? 라디오 하잖아요. 거기에 네네네. 전화로만 출연한 적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예능에서는 굉장히 좀 그 재밌게 하잖아요. 네. 근데 또 그 프로에서는 되게 진지하게 해가지고 그러셨어요? 원래 캐릭터가 저는 약간 농담을 걸려고 했는데 네. 안 받아주더라고요. 선 넘네 막 이렇게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되게 이상한 사람이 그래요? 잠깐 된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그 얘기하신 걸 보면 결국 시간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맞아요. 인생은 정말 하루하루의 시간이 누적되고 반복되고 누적되면서 이제 생각이 행동이 계속 변화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도 그런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감 선생님도 지침을 좀 주신 거고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시간을 활용할 것인가. 그 생각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장성규 닮은 모습까지 나왔는데 맞아요. 예. 그러니까 시간 정리에 대해서 또 여기서도 지금 얘기를 했어요. 시간 정리 스킬에 대한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네. 근데 결국 시간 정리라고 한다면 선택과 집중 아닌가요? 선택과 집중이죠. 네. 선택과 집중이죠. 그런 스킬들을 어떻게 좀 요약해서 말하자면 간단하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들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스케줄링을 하면서 시간을 정리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몇 시에 뭘 해야 되고,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뭘 해야 되고, 오후에는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후자인데, 후자는 뭐냐면은 시간 관리를 사건 관리라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그 24시간 내에 처리하면 그만인 거예요. 가령 하루에 이 10분이 144번 있거든요. 네. 그 144번의 10분 중에서 한 번만이라도 운동을 했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2시 20분에 운동을 한다. 보통은 우리가 계획표를 네. 세우면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운동 10분. 네. 이날엔 네. 언젠가는. 그러니까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거랑 네. 실행을 위한 시간 관리랑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시간 약속도 물론 잘 지켜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냥 언제 뭘 해야겠다가 아니라 그걸 해냈냐 안 했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꾸준히
그걸 해내고 있느냐. 지금 같은 경우는 전 이제 신원서판도 4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운책일이라고 줄였어요. 운동, 책 읽기, 일기 쓰기. 이거는 이제 저의 삶의 루틴이에요. 일기 쓰기가 들어가는 게 되게 지금도 계속 쓰신다고 그러셨죠? 쓰죠. 근데 예전에 네. 제가 좀 멘붕이었던 게 있었는데 일기를 어디다 썼냐면 하필이면 싸이월드에다가 썼어요. 저는 5월 지금 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쓰느냐 되게 중요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제가 아날로그 이제 방식으로 쓰고 에버노트도 쓰고 음. 예,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쓰고 있고요. 저는 책의 여백에다가도 일기를 되게 많이 써요. 책을 많이 못 버려요. 그래서 집에 어쨌든 근데 이 세 가지가 이제 시간 관리하는 측면인데 근데 이게 또 정신 관리에도 되게 중요해요. 시간 관리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 의지력이라는 것 자체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정된 이 의지력을 잘 사용하려면은 이 뇌가 좋아하는 그 시간대를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가령 우리의 뇌의 황금 시간이라고 불리는 시간이 몇 시인가요? 그게? 눈 뜨자마자 2시간. 눈 뜨자마자 정신이 없대. 이렇게 되던데. 그래요? 가바사와시온이라고 네네. 뇌과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뇌과학에 관련된 책들을 되게 재미있게 풀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되게 공감을 많이 했는데 네. 뇌의 황금때 시간은 일어나자마자 2시간이래요. 그러니까 그때 30분이 저녁에 있는 시간 4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제가 책을 오전에 써요. 그러면은 30분 동안 4시간 분량의 집중을 해서 글을 쓸 수가 있는데 저녁에 정말 집중도가 떨어진 시간에 글을 맞아요. 쓰려고 하면 그 30분조차도 이제 글쓰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저녁형 인간에서 12시 넘어서 뭐 뭔가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12시 넘어서 대부분 딴짓을 너무 많이 너무 하잖아요. 많이 해요. 예. 웹툰도 그때 뜨고 막 그러니까 웹툰 열심히 찾아보고 네. 하여튼 뭔가 생각보다는 되게 버리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뭐 네, 저녁형 저녁 때. 인간, 저도 저녁형 인간이기도 하고 아침에 섞여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합니다. 강의하는 날은 아침형 인간이고 책 쓸 때는 저녁형 인간. 근데 저녁형 인간일지라 할더라도 새벽에 만약에 몰입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퍼포먼스를 계속 내시는 분들이라면 시간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전 2시간 동안 뭘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눈 뜨자마자 보통 이제 막 핸드폰이나 이메일 확인하거나 쓸데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의 뇌를 어지럽힌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눈 뜨자마자 일단 SNS부터 보고 네. 뭐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항상 뭘 하냐면은 지금도 보면은 되게 웃는 얼굴이거든요. 이건 제 루틴 중에 하나예요. 웃는 상. 아침에 네. 일어나자마자 아, 행복해, 감사해 이렇게 이제 스스로 뇌가 좋아하는 그리고 그 샤워할 때도 따뜻한 물로 이제 샤워를 하면서 교감신경을 막 깨워요. 근데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바디 샤워를 이렇게 막 쓰면서 이제 막 이렇게 씻다 보면 기분이 또 좋아지고 밥도 꼭꼭 씹어 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뇌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이런 걸 알고 시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배치를 하는 거 중요한 거. 그리고 오전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때 집중 업무를 해야 되니까. 그럼 언제 전화를 받고 그 회의 시간 하냐? 점심 시간 때 나가서 걸어요, 저는. 꼭 15분에서 20분 정도는 걸어요. 근데 그게 뭐 12시에 무조건 나간다 이게 아니라 이제 해가 떴어요. 그러면은 집에 있으면은 그 집에서 나오는 그런 조도가 200에서 300 정도가 되는데 근데 이 2500럭스 정도가 돼야지 이제 세로토닌이 생긴대요. 이게 과학이군요. 예, 이것도. 네네. 대낮이면은 네. 이게 1만 럭스래요. 근데 근데 우리 집은 200에서 300, 편의점이 500럭스 정도 된대요. 편의점 굉장히 화난데도. 예. 네.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산책을 해야 세로토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때 저는 뭐 회의 같은 거 있으면 직원분들이랑 같이 걸어 다니면서 회의를 하고 직원들은 싫어할 것 같은데요. 의사결정하면서 에이 또 나가야 돼 이러면서.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아이디어 의사결정 같은 것들도 하고 햇빛을 받으면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산책하면서 보통 회의를 하고 오후 시간은 잠이 막 오는 시간이에요. 집중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장소를 바꿔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만 장소를 하는 게 아니라 장소 기억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 게 새로운 장소를 가야지 장소 기억이 활성화가 되면서 여기서 또 다른 아이들이 막 나온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재택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재택 근무하시는 분들이면 오전에는 제 집필실에서 오후에는 거실에서 저녁에는 안방에 있는 책상에서 집에서도 옮겨 다니면서. 그리고 일부러 모션 데스크를 샀어요. 앉았다가 네네. 일어났다가 이렇게 이제 좀 시간 관리를 할 때 아무튼 중요한 점은 저는 이 뇌 과학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이 뇌를 결국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퇴근을 했으면 그때 저는 운동을 해요. 왜냐면은 퇴근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운동을 하면서 엔도핀도 생기고 세로토닌도 막 다시 증가하고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운동하고 직후에 다시 황금 시간이 근데 경험해 보면 알아요.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시간 관리를 물어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을 가장 그것이 잘 될 만한 시간에 배치하는 기술이네요. 맞아요. 결국은 투두리스트라고 이제 본론으로 이제 네. 들어오면은 이제 배경으로 제가 뇌과학 지식을 잠깐 깔아드렸고 네. 투두리스트 결국 생각 정리 스킬이거든요. 네. 근데 투두리스트 자체가 단순히 그냥 목록을 쭉 나열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투두리스트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한 10가지 항목을 해볼게요. 뭐 미팅, 산책하기, 회의하기, 뭐 영어 공부하기, 드라마 보기 막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일 안 좋은 투두리스트는 그냥 나열만 하는 거. 좋은 투두리스트는 이 뇌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게 7개, 8가지가 넘어가면은 기억에서 이제 흐릿흐릿해지잖아요. 헷갈려지니까 그렇죠. 보통 묶는 7개. 거예요. 네. 업무, 학업, 일상, 오전, 오후, 저녁 이런 식으로 이제 묶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언제까지 누가 할 것인지 이걸 꼭 적어요. 소요 시간과 책임자를 적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우리 뇌에서 이제 책임감이 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책임자는 자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업무할 때도 일을 이걸 할 때 적용한다. 내가 하는 게 있고 만약에 네. 직원분들이랑 같이 하는 거는 아. 위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근데 보통 투두리스트 보면은 할 일 목록만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언제까지 누구랑 같이 할 건지, 누가 책임질 건지 이게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령 제가 아까 뇌과학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연결을 지어치자면은 중요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그냥 쭉 나열만 하는 체크리스트 형태로 먼저 쓴 것부터 이렇게 체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것부터를 오전에 이제 하는 거죠. 지금 저는 45분인 줄 알았는데 지금 55분이에요. 12시 55분. 네네네. 이요, 저는 약간 시간이 꽤 있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 지금 사실 이 생각 정리 외에도요, 아이디어 정리, 시간 정리, 목표 정리, 문제 정리에서 굉장히 다양한 정리 스킬들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기업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 문제 해결 툴들, 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자기 생활에, 그 기업에서는 보통 일이라든가 네. 뭐 기업적인 일에서만 그걸 적용하는데, 이거를 생활이나 개인적인 그런 것에 적용하는 스킬들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좀 자세한 거는 요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홍대점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숙제, 네. 이건 두 번 숙제라서 하신 것 같은데. 네. 끝날 때 한 번 더 해야 돼요. 네. 네. 지금 시간이 갑자기 너무 없어졌는데, 사실 엔잡러로서도 유명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하시니까. 그 엔잡러 그 조규림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 저한테 그런 별명을 해주셨어요. 뭐냐면은 열 우물 엔잡러가 있고 한 우물 엔잡러가 있대요. 네. 열 우물 엔잡러는 뭐냐면은 이것도 서로 다른 분야. 다른 분야를 다른 이제 분야를. 엔잡을 하시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생각 정리한 분야로 음. 강의도 하고 글도 쓰고 칼럼도 쓰고 네.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고 홈페이지도 네. 만들고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효율적이죠, 이게. 키워드 하나를 네. 딱 가지고서 쫙 나열하는 네, 거니까. 그런 엔잡러예요. 저 네. 여름을 엔잡러. 많은 한우물 엔잡러. 많은 직장인들이 이 엔잡을 굉장히 실현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지금 직장에 있으면서도. 예. 근데 사실 그렇기 좀 힘든 경우도 많고, 네. 그 엔잡을 추구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이제 생각 정리와 네. 연관이 있는 것 같으면서 연관이 없기도 하고 멘탈 관리요. 멘탈 관리.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지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엔잡을 한다라는 거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를 그렇죠. 네. 막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뇌의 과부하 상태가 오거나 번아웃이 오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엔잡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특징이 능력이 좀 좋으신 분들, 재능이 많으신 분들이 엔잡을 보통 많이 맞아요. 하시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하나의 일을 제대로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러 가지 일을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책임감도 이제 커지고요. 처음엔 몰랐는데 계속 이제 일을 벌리다 보면은 이 일이 계속 쌓이게 되면서 엉키죠. 그리고 엉키고 또 문제가 생기고 하면 네. 멘탈 관리가 되게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서로 다른 일인데 이쪽 마감을 못하면 계속 마감도 쌓이고 하면서 네. 다른 데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 예. 그래서 저는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번아웃이 올 수가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번아웃이 오는 분들은 대부분 열심히 사는 분들이거든요. 엔잡 하신다는 것 자체가 되게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최선을 네. 다해서 사시다 보면은 번아웃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 정리랑 좀 연관을 지어드리자면 네. 저는 생각 정리는 크게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버리는 측면의 생각 정리, 메모하는 기록하는 측면의 생각 정리, 만드는 생각 정리 측면. 메모하고 기록하는 건 말씀드렸으니까 네.
이젠 생각 버리는 거. 네. 이렇게 명상이나 아니면은 여행을 가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숲이 막 가득한 그런 곳에 피톤치드가 나오면서 피톤치드가 나가는 네, 그런 이런. 나오는 그런 곳에 가서 충분히 이 일과 잠깐 좀 떨어져서 휴식을 취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생각 정리이기 때문에 엔잡 하시는 분들 일도 많이 하시지만 휴식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다.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 여행을 떠나셔라.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필이면 코로나 시기에 사람 없는 곳으로 가야 농담입니다. 됩니다. 농담입니다. 예, 사람 네, 네. 없는 곳. 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앞으로 그 저자님, 작가님, 네. 지금 대표님, 작가님, 저자님 뭐 네. 다 강사님까지 다 들어가는데 이 저자님 앞으로의 비전이 있으시다면 네. 어떤 거가 있을까요? 저는 상상을 현실로, 생각을 행동으로가 저의 슬로건이에요. 준비하셨네요. 네. 뭔가, 네. 많은 분들이 생각 정리 스킬,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드립니다. 이 책을 통해서 상상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생각하는 걸 행동으로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지금 정말 힘든 시기이고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 많은 문제와 고민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마지막 멘트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제가 안 시킬 뻔했어요. 시간 없다고 큰일 날 뻔했네. 네, 감사합니다. 이것만 기다렸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생각 정리 스킬 바로 이 책 당신의 네. 생각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 책 나온 지 한 달 정도 된 건가요? 그러네요, 벌써. 네네. 예. 한 달 정도 됐는데 지금 뭐 이쪽 분야에서는 베스트셀러 1위 네, 이렇게 올라가 맞습니다. 계시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한 책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사서 구체적인 방법론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다음 주에는요 김상균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이 시간에 점심 약속 진행을 할 텐데요. 김상균 교수님은 여러분 메타버스 아시죠? 메타버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책을 검색해 보시면 정말 딱 하나 남아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메타버스 분야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인데 바로 이분이 또 새로운 책 게임 인류 메타버스 시대 게임 지능을 장착하라라는 책을 내셔가지고요. 이 얘기와 메타버스 얘기 좀 같이 해볼 수 있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메타버스 궁금해하시고요. 특히 또 주식하시는 분들이 메타버스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러면서 궁금해하시는데 그런 것들 좀 얘기를 풀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도 같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홍대점에서 세 번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드립니다. 복주환 강사님이랑 같이 진행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